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이 코너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한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말씀드릴 게 있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좀 받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설엔 2,000번대, 3,000번대, 6,000번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전화 받아주셔서 뭘 듣고 있느냐라고 어제 뭘 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승부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다른 프로그램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이름 가진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여러분한테 커피 쿠폰을 드리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다라고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연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좀 어떻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각오도 다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또 해법도 모셔가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뭐 총선 백서도 쓴다 그러는데 네. 그거 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지금 준비해야겠죠. 기억이 생생할 때. 또 아니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 총선 백서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지금은 낙선자분들이 너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한 7월, 8월 정도에 이걸 해서 나왔는데 이번엔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네. 착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당의 미래까지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당의 네. 어떤 지지층이 우리를 이번에 외면했고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지지층을 얻어야 될 것인지 어떤 의제를 내셔야 될 것인지 어떤 게 새로운 국정의 과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예. 기억이 생생할 때 시작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총선에서 여러 가지 총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야당에서 주호영 의원을 총리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 이야기하는 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원만하시다. 박찬대 이제 원내 수석 출마하시겠다는 말씀하셨던 박찬대 의원도 그러고 또 국회의장으로 지금 유력한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또 정승호 의원도 그러시고 상당히 민주당의 주류의 핵심 의원들이 그런 말씀하신 거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놀랐는데 혹시 국회 내는 또 국회 내에서 평판이 있으니까요. 그런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호영 대표는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으로 원내대표 시절에 함께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 이제 원내대변인을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한번 바로 원내대표의 어려운 협상에서 어려운 난관 또 그걸 풀어나간 리더십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난 21대 국회 정말 그 첫 1년이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그 험난에 민주당과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난관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몰아붙이고 하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또 우리 당대표 직무대 권한대행도 하셨고 비대위원장 하셨던 분에 대한 어떤 상호 신뢰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어쨌거나 물론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당의 중진에 대해서 그 어떤 요한 협치의 파트너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인데 아니 딴 거는 다 그렇게 막 반대하다가 총리 주호영 의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나왔죠? 뭐 저희만 의아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웠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이번에 그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간에 이제 양자 회담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을 보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 뭐 전례 없는 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연정을 제안하기도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 당내에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고립되고 당시 야당에서도 뒤늦은 뭐 제안처럼 돼가지고 그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예. 뭐 동거정부 같은 게 있죠. 동거정부다.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총리나 국회에서 다수당에서 나오는 이런 그렇죠. 이원 집정부제니까요. 이원 집정부제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클린턴 행정부 때 클린턴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좀 이런 사례. 그때 클린턴 행정부와 또 당시에 그 공화당의 대표가 서로 협력해서 깅리치였죠. 깅리치 하원 의장이 서로 협치해서 당시에 나프타 북미무역협상 같은 것도 함께 해결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야가 정말 지금 이게 대선 연장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예. 또 선거에서 민심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앞섭니다만 그러나 각 정당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지역구 득표를 보면은 5%포인트 정도입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5.4%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심들이 어떤 좀 팽팽하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균형을 잡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던 것처럼 또 자신들이 정부 여당일 때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하지 못했던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양상들은 조금 이번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그 회담을 계기로 좀 심기 일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총리 후보 물망으로 우리 당의 중진을 거명하고 좋은 평을 했더라고 굉장히 좋은 시도를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최영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1대 국회 막바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20대 국회나 뭐 19대 국회 막바지가 되면 근데 좀 조용히 있다가 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 좀 시끄러워지는데 이번엔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양곡관리법 같은 거 그냥 국회 본회의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민주당 단독으로 올렸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가 21대에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각 당의 양당의 원내대표를 5월 초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총선이던 해 원내대표들이 특히 이제 원내대표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임기가 5월 말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새로운 또 원내대표 더욱이 또 새로운 승리 분위기에 야당이 좀 약간 압도당한 그렇게 좀 도취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으로 지나친 이제 근육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자제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마무리하면서 다 함께 반성하고 이제 선거에서 벗어나서 21대 국회가 정말 마무리하고 추진했어야 될 일들 많이 된 미래 법안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이미 한번 그 제의 요청권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재의결을 요청해서 또 헌법에 따라서 그 부결된 사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21대 국회는 21대 국회가 했어야 될 일들을 이제 이게 일종의 레임덕 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오히려 이때는 당장의 지지자들보다는 나라의 미래라든가 또 21대 국회가 역사에 남겨야 될 것들,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숙고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22대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1대 1대에서의 잘못을 더욱 되풀이해서 가속화하는 듯한 이런 양상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야당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5월 3일 열리니까 저희들도 부득이 새로운 파트너가 정해져야 돼서 5월 3일 함께 치러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5월 달은 사실 21대 국회인데 아직 열리지도 않은 또 의원 자격도 없는 22대 국회가 미리 그 의제를 점령해서 미리 이제 먼저
격투기 서로 굉장히 격렬한 의제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잠깐 다른 분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그 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장 후보들이 뭐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것도 색다른 현상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완전히 굉장히 그 국회가 상권 분립을 통해서 입법부를 어쨌든 입법부는 여야가 모두 함께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예. 입법부가 함께 그 지혜를 모아서 행정부,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이에 독립된 사법부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데 삼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입법부 수장을 뽑는 것이 사실 국회법에 그 절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양상이 지금 심해지냐 그러면은 다수당 내에서 먼저 의장 후보를 정합니다. 정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반 투표를 합니다. 이건 예. 정말 우리나라 반장 선거에도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도 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 다수당의 그 후보들이 다수당 내에서 다수의 주류의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충성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뭐 내가 당의 DNA가 그러느니 내가 무슨 당 대표랑 친하느니 사실 이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되면은 대통령도 당당하게 견제하고 이렇게 대화해야 되지만 각 정당을 뛰어넘는 초당파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당내 경선을 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고 그러려면 뭐 아무리 싫어도 소수당의 경우 우리는 여당입니다만 109석의 소수당의 경우는 그냥 찬반 투표에만 나서게 되니까 이게 저는 이 방법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국회의장은 어쨌든 국회 나름의 국회의장의 리더십도 중립적이고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국회 내 최고의 어른 아니겠습니까? 이 뽑는 절차가 국회법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다수당에서 이렇게 서로 충성 경쟁하고 주류에 잘 보이고 대표에게 줄 서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면은 여야가 통틀어서 이제 반장 선거도 없는 이게 무슨 조선노동당 방식도 아니고 찬반으로 이렇게 투표해서 하는 이 방식이 지향돼야지만이 저런 아주 추한 모습들이 좀 못마땅한 모습들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법에 보면요. 국회법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이 안 되면은 이제 과반을 또 줄여서 다수 후보자가 이제 과반이 될 때까지 표결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 국회법 300명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시대를 넣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된다면은 여야가 때때로는 당쟁도 부리고 서로 정쟁도 하고 또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국회의장이 이제 국민을 바라보면서 어떤 조율을 하고 중재안을 내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생길 텐데 지금은 뭐 국회의장 되면서 한 정당 다수당 내에서 충성 경쟁으로 이러니까 주류의 약점이 잡힌 채 이렇게 의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정말 초당파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또 소수당의 어떤 소수당은 아예 또 배관시하게 되는 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면은 한번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의장을 계속 민주당 내에서 후보들이 모두 다 나오고 우리 당에서도 뭐 혹시 국회의장 도전자가 있으면 나와서 본회의에서 뽑아서 과반 나올 때까지 표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저런 무슨 내가 당 대표랑 가까움니 내가 뭐 무슨 국회를 우리 다수당의 의제에 맞게끔 이끌어 나가겠거니 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임무와 다른 저런 이제 말들이 나오지 않겠죠. 안타깝습니다. 예,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돼야죠. 지난번에 잠깐 우리 이제 정무수석을 새롭게 재선 의원 출신으로 수도권 출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좋은 신호로가 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인 만큼 또 수도권의 민심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번 선거의 의미, 이번 선거에서의 민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정진석 또 오순 출신의 정진석 실장과
대통령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야당 대표 이게 이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기 전에 상호 좀 어제도 조율하고 어떤 이야기를 심도 깊게 하자라는 이런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이고 역시 내 국회는 경험을 해보니까 국회는 참 선수가 중요합니다. 재선 3선이 되면은 그만큼 많은 경험과 또 지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무수석이 그 문제를 이제 야당과 협의하면서 좀 더 능숙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좀 더 성공적으로 진짜 협치의 하나의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을 만들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 혁신위가 혁신형이 돼야 된다, 관리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영남당을 탈피해야 된다. 아니다. 영남 덕분에 이게 지켜진 거다. 자, 우리 최영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줄곧 이신일 교수님하고 통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우리 당이 급박하고 모든 문제는 국회 내에서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다수당과 야당의 저 거센 공격과 저걸 막아내지 못하면은 끌려다녀야 되고 또 실제로 그게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 룰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의 모든 집중이 원내대표와 원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큰 싸움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당대회 한다고 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란 것은 이미 지금 나는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당대표 제도의 최악의 모습을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비명 행사, 진명 행제 공천에서 보았고 지금 민주당의 모습도 보고 있지만 우리 당까지 다시 전당대회 수령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큰 의제와 국가적 의제, 예산, 법안에 대한 치열한 싸움과 논쟁이 국회에서 벌어져야 되고 국회에서 막아내야 되는데 그걸 팽개치고 1, 2개월 동안 전당대회 할 겨를이 있을지. 그래서 저는 비대위가 불가피하다면은 우리가 왜 졌는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당 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혁신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혁신형 비대위가 이루어져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뽑을 것인가 여부조차도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지금은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정당 중심으로 정책 능력과 그리고 용산과 정말 물샐 틈 없는 공조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야당의 거센 공세를 내면서 우리 국가의 개혁 과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원내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뭐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분산시키고 또 힘을 소진시키는 좀 낭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낫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회의원이 지금 100명 넘게 있으면은 이 국회의원들은 다 지역구에서 50% 가까이 지지율을 뽑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그 최고위원 집단 체제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우리는 소수당인데요. 예. 그런 현실들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원내에서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야당의 거센 공세와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또 새로운 의제로 주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집단적인 지성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무슨 집단 지도 체제든 단일 지도 체제든 그런 체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상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허상들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라는 이재명 대표 친명 체제라는 그런 최악의 정당 체제를 낳지 않았나. 우리는 그걸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그런 친명 체제를 국회에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 당은 이제는 원내 정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같은 것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1년 전에 우리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경선 관리로 지방에서 순회하면서 프라이머리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뽑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지금 당내에서 벌써 대권 전조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당대회 같은 것은요. 예, 지금 뭐 저는 민생의 절박함이라든가 또 우리 당이 처한 아주 힘겨운 현실을 생각한다면은 글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최 의원님, 선거 치르시느라고 엄청 힘드셨죠? 예? 힘 빠집니다. 예, 어쨌든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뭐 좋게 나와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